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먼저 강주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선생님은 5.18 그 민주항쟁의 한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좀 감회가 좀 남다르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러분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정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보고 싶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전체가 동시에 강의가 오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학급별로 실제 시간표대로 강의가 오픈된다고 해서 쌤이 일단 강의를 찍고 학급별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이 되면은 또 전체 진도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대면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여러 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여러 차례 해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막상 강의를 해보니까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매일 50분씩 이렇게 찍고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진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교재가 거의 뭐 1학기 되기 전에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간고사 범위를 만약 여러분이 개학하고 뭐 6월 뭐 한 중순경에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면 아직도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가 매우 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진도는 계속 나가고 중간고사 범위는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서 아마 3학년 전체 과목들의 중간고사 범위를 아마 하루 이틀 내로 우리 모든 학생에게 공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일단 중간고사 출제 범위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강의대로 계속 진도는 나가면서 왜냐하면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그 사이가 굉장히 짧아요. 이번에는 기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대비하기도 하면서 또 수업은 수업대로 잘 따라하면서 잘 들어야 기말고사도 또 바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준비하시고요. 특별히 진도를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쌤이 진도 중간고사 출제 범위를 알려주면 아마 3강부터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다시 좀 처음부터 복습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중간고사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복습하시고 또 선생님이 출제했던 변형 문제 꼭 챙겨서 다시 풀어보시고 변형 문제는 선생님이 나중에 한글 파일로 다시 정리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나중에 복습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25강 주제별 교육 학교 분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이트웨이 볼까요? 자, 기출문제는 그냥 바로 보고 나머지는 좀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첫 문장을 딱 보니까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째는 뭐예요?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죠. 도서관이 increasingly 점차로 증가하면서 점차로 흥미를 갖게 되고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중이다. 어떤 분야에? 서비스 분야에. 어떤 서비스냐? 이 도서관들이 뭐 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그렇다면 여기서 도서관과 뭔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데 특별히 점점 더 많은 정보가 available, electronically 뭐라고요?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도서관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요. 쌤이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학교를 연수를 가서 하와이 한 달 연수를 받으면서 미국의 고등학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에 갔더니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도서관은 크고 잘 지어놨는데 책이 없냐 그랬더니 거의 한 80% 이상의 모든 도서들은 다 전자책으로 학교에서 구입을 하고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학교 학생들은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해놨고 또 과목 선생님들이 과제 같은 걸 주면은 그 전자책을 읽고 해결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학교 도서 예산의 대부분은 전자책을 구하는 데 쓰고 페이퍼북 종이책에는 거의 예산을 쓰지 않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전자로 정보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은 전자책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러긴 하지만 traditional strengths of library 무슨 말이에요? 도서관의 전통적인 strength는 원래 힘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merit 장점들이겠죠. 전통적인 도서관의 장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컬렉션에 있다. 이 컬렉션이 무슨 말이냐? 원래 컬렉트 하면 뭐죠? 모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컬렉션은 모아놓은 것들 보통 컬렉션 하면 수집 자기가 뭔가를 막 많이 모아놓은 거. 그러면 도서관에서 모아놓은 거는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 하죠? 도서? 어떤 도서? 도서관에 있는 도서 그걸 소장 도서라고 하죠. 소장이라는 말은 거기 그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이 말이니까 도서관의 소장 도서가 바로 이 도서관의 전통적인 장점이었다 이 말. 이거는 역시 오늘날에도 맞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research 어떤 연구하는 것과 관련된 도서관에서 역시 또한 지금 연결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한 컬렉션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차지하다, 띄어서 메이크업하면 화장하다라는 뜻도 있죠. 예. 도서관의 어떤 그런 도서관에 소장하는 도서들의 구성이라는 것이 빨리 바꾸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책을 5천 권, 10,000권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예를 들자면 만일 어떤 도서관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 뭐하는? 멕시코에서 퍼블리시 이렇게 걸렸죠. 출판된 어떤 그 머처리얼, 자료들, 내용들 그런 책들을 아주 열심히 컬렉팅 소장해온 그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도서관은 멕시코 관련 서적이 엄청 많아. 거기에 특화돼 있어. 그런데 그렇다면 비록 그 도서관이 이 멕시코의 임프린트, 인쇄한 거니까 멕시코 어떤 에서 나온 책들을 구입하는 것을 중단을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멕시코의 소장 도서들은 여전히 라지, 많은 부분을 도서관에 차지하고 있고 그게 뭔가 임프레시브, 그 도서관에 어떤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겠죠. 앞으로 다가올 여러 해 동안 계속 그 분야의 책이 많이 있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그 도서관들이 withdraw. 자, withdraw는 with는 함께고 들어오는 끌어당기다예요. 같이 끌어당기다. 그래서 만약에 군인이 전쟁에 나갔다 뭐 하는 거 이거 다 끌어당겼으니까 철수하다. 두 번째는 은행 가서 다 돈을 끌어당기는 거 인출하다. 이런 의미예요. 네, 여기서는 책을 빼내다 그런 의미겠죠. 그들이 책들을 기존 도서관에 있던 페이퍼북을 막 빼내갖고 어디로 보내든지 없애든지 하지 않는 한 여전히 그게 많이 남아있겠죠. Likewise, 이와 마찬가지로 연결사가 지금 3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서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도서관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거를 수집을 소장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주제에서 많이 소장을 해왔었는데 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는 뭐 하겠다 결정을 했어. Collecting heavily in that area. 그 분야에 있어서 다시 또 뭔가 수집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그 소장품이 소장한 도서들이 다시 충분하게 large 많이 있고 다시 중요한 어떤 연구 도구로서 고려될 만큼 충분히 풍부하게 있으려면은 또다시 그런 책들을 모으려면은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서관이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전자적인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존의 전통 페이퍼북에 관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통의 도서들을 다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주제는 1번 볼까요? Lasting significance of library collections even in the digital age. 여기서 디지털 에이지는 어떤 걸 받은 거예요? electronically. 전자적으로 바로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의 컬렉션, 소장 도서들, 이때조차도 도서관의 소장 도서들을 중요성을 lasting, 유지하는 것.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바꾸는 거, 역할. 지방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과 그 지방에 있는 도서관들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변화시키는 거. 역할과 영향을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아니죠? 3번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필요성, 뭐에 대한 분석을 위한 뭘 분석해? 아주 많은 볼륨은 여기서 책 부피가 아니고 한 권, 두 권 할 때 볼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a large volumes of 하면은 많은 책들이에요. 많은 그 책의 도서관의 어떤 데이터, 정보들을 위해서 그거를 점점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죠.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뭐로서? 연구, 어떤 도서관, 조사하는 용도로 쓰이는 도서관의 성공의 핵심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자.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레어는 뭐야? 드문, 희귀한. 어떤 희귀한 도서 수집가들의 컨트리뷰션, 공헌, 뭐에 대한 도서관의 레퓨테이션, 명성, 평판, 그런 말입니다. 어떤 도서관의 명성에 도움이 되도록 희귀한 책 소장 그 수집가들의 기여가 어떤 도서관의 명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아니죠. 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단어도 한번 볼까요? 사실은 단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1번 볼까요? I think that Susan is the ideal for the job. 이 중에서 골라보는 겁니다. 나는 수잔이 그 일자리에 가장 아이디얼, 이상적인 뭐다? 뭐가 좋겠어요? 예, candidate 하면은 후보자. 뭐의 후보자? 그 직업에, 그 자리에 아주 이상적인 후보자다. 됐죠? 2번, 탐은 고수로 하면은 겪다 그런 말이야. 다시 말하면 experience. 경험하다. 뭐를 경험했냐? 어떤 시기, 새로운 학교에 뭐 하는 시기를 겪었다. 뭐 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럼 어떤 시기를 거쳐야 돼? 적응. 자, 적응이 뭐예요? adjustment. 원래 adjust 하면 조절하다, 적응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시기를 겪었다. 그 다음에 3번 대학에 이것은 향상시켰다. 뭐를? 그 가르침을 so as to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encourage 창의성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교실에서 창의성을 뭔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그걸 위해서 대학에 무엇이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향상시켰다. 자, 뭘까요? 요거는 나왔고 faculty네요. faculty는 여러분 faculty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능력이란 뜻이 있어요. 능력.
두 번째는 뭐라고 하지? 교사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faculty예요. 그러니까 그 뭐 꼭 교사라든지 뭐 대학 같으면 교수진들이겠죠. 어떤 그 대학의 교수진이 그들의 티칭 어떤 교수법을 향상시켜서 뭐 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창의성을 뭔가 더 조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피터는 아주 어리다. 그가 맨 처음에 이것을 느꼈을 때 뭐 하는 이것이냐? 종교적인 위치에서 종교적인 어떤 자리에서 일하려는 이것을 느꼈을 때에는 아주 어렸을 때였다. 이제 남은 것이 이 두 개인데요. vocation은 원래 뜻이 뭐예요? 원래 직업이란 뜻인데요. 이게 어떤 직업이란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천직이라는 천직이 뭐냐면 아예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준 직업이다 이 말이야. 내가 타고난 적성이 맞아가지고 나는 천직이 뭐 구두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천직이 뭐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타고난 직업.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소명이란 뜻이 있어요. 소명. 너는 뭐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어. 뭔가 마음에 울림이 딱 와. 이걸 사실은 쉬운 표현으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특별히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물론 불교계에서 스님이 됐는데 스님도 어느 순간에 보케이션을 느낀 거예요. 내가 가서 불쌍한 중생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나 보통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내가 신학과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래? religious 포지션에서 뭔가 일하기 위해서 내가 vocation,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신학과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될 거야. 그런 어떤 소명의식, 그게 vocation. 쉬운 말로 하면 calling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vocation. 자, 5번도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은 노력해야만 합니다. 뭐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신 태도를 뭐 하려고? cultivate. 자, 이 cultivate에서 나온 단어가 culture예요. culture. 여러분 culture는 뭐예요? 문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화. 근데 원래 cultivate는 경작하다. 경작이라는 건 뭐예요? 땅을 갈아엎고 뭐 돌을 빼내고 뭔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뭔가 자연적인 것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cultivate는 경작하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태도를 경작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 만들다, make, 발전시키다, develop 이런 의미로서요. develop 발전시키다. 정신적인 어떤 긍정적 정신 태도를 발전시키려고 애써야 한다. 그래서 cultivate가 뭐 경작하다인데 원래는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을 때 경작하다인데 이게 발전시키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거쳐서 뭔가 발전해 가는 거를 culture라고 그래. 문화라고 그래. 근데 여기다 agree를 붙이면 agriculture는 뭐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culture에다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문화라는 말은 원래 cultivate에서 왔다. 경작하다, 발전시키다.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번 25강은 좀 그래도 좀 쉬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푸는 요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첫 문장에 주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앞부분에 주제가 이 글에 그 어떤 토픽이 나와. 그러면 이 토픽과 어떤 글을 전개가는 디렉션이 나와요. 방향. 그래서 이 방향성에서 벗어나냐,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문장에서 주어가 making a discovery 그랬습니다. 발견을 한다는 거, 뭔가 발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커머니까 가로치면 이것의 뭔가에 대한 발견이네요. 어떤 something이냐 또 걸렸죠.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is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 knows라는 동사가 있어요. V1, V2. 어떤 게 진짜 동사다? V2. 그럼 바로 앞에까지 가로치면 어떤 거냐? that 어느 누구도 그 밖에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게 주어져. that 안에 또 문장이 나왔으니까 안다 그럼 무엇을 하냐?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특별한 시기에 있어서 무엇을 아는지 없어요. 목적 없으니까 이 대세 정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앞에 걸렸죠. 그러면 발견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 그 밖에 어느 누구도 특별한 때에 어느 특정 시기에 알지 못했던 뭔가에 대해서 발견을 한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좋아요. 그것은 정말로 스릴이 넘치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은 아주 스릴 넘치는 경험이다. 뭐에 있어서 누구한테 undergraduate student, graduate student 하면 졸업한 학생이니까 대학원생이고요. graduate가 졸업하다니까 그 밑에 있는 학생은 졸업 밑에 있는 이거는 그냥 학부생입니다. 학부라는 말은 대학교 그냥 여러분 대학 가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니는 그 학생을 undergraduate student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스릴 넘치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그런 경험이다. 지금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근데 커머 사이에 보면 whether인지 아닌지 뭐 실험실에서든지 간에 아니면 도서관의 archivers. 자, 이 단어 어려운데요. 사실은 이렇게 전혀 생뚱맞은 단어를 무시하고 가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실험실이나 도서관에 있든지 간에 어디선지 간에 발견을 한다는 것은 스릴 넘치는 경험이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문서, 보관소.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에서 그래도 돼요. 미국 사람들은 편하게 쓰는 영어 단어들이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영어를 오래 가르쳤지만 EBS 올해 교재에서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뭐 어휘가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단어를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대학생들 어떤 대학생들?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온 이 주제 발견을 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에게서는 스릴이 넘치는 경험이다. 이 주제와 연관성을 계속 끌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만 보면 돼요. 대학생들 어떤 학생들 가르쳐 보세요. 캔 앞에까지 대학생 조사를 위해서 있어서 어떤 대학생들이 하는 그 조사에 있어서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 그런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경험한다. 이 발견의 스릴을 경험한다. 역시 이거 같은 거 연결하고 있죠. 예. 그들은 대학생들이겠죠. 당연히 아이덴티파이 확인할 수도 있다. 뭐를? 새로운 박테리아의 스트레인. 자, 스트레인은 어차피 선생님 단어 설명을 할게요. 스트레인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 긴장. 이게 동사를 쓰이면 잡아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잡아당기면 팽팽해지죠. 마음도 뭔가 여러 가지에 묶여 있어가지고 막 잡아당겨 있으면 긴장됐다라고 하죠. 두 번째는 변이, 생물학적 변종, 돌연변이 할 때. 자,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박테리아의 생물학적이니까 뭐 변종, 새로운 변종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전에 separate, 뭔가 서로 떨어져 있던 그런 컨셉트, 두 개의 개념들 사이에 커넥션, 연결 관계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문서적인 어떤 기록들을 언커버, 벗겨낸다. 뭔가 비밀을 풀어낼 수도 있어. 또 대시 걸렸어요. 다큐멘터스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리드에 S 붙이면 안 돼요. 지금 주어 없고 주격 관계 대명사고, 새로운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해를 이끄는 그런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런 문서적인 기록들을 해서 뭔가 연구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주제에서 연결되고 있죠. 지금 3번 주의한 발견, 그 연구에서의 주의한 발견은 are consistent with 하면 뭐뭐와 일치하다. 뭐와 일치한다? 어떤 이전의 연구 중에 어떤 것과 일치한다. 이전에 했던 연구. 그리고 비슷한 연구 어떤 지역에서 연구하는 비슷한 지역에서 이전에 했던 연구 중에 어떤 부분과 연구에 주의한 발견들은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는 포인트가 지금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이 이전의 연구의 어떤 것과 일치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1, 2번의 포인트하고는 지금 좀 다르죠.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일단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4번에서 또 다시 제대로 찾아가나 봅시다. 거의 모든 미국의 대학은 every가 붙으면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includes 그랬어요. 포함하고 있다. 뭐를? 대학원생 연구 경험을 뭔가 학생들에게 제공된 학습 기회에 있어서 대학생 연구 경험을 반드시 하도록 포함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도록. 그럼 이거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연결하고 있죠.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연구를 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5번은 더 높은 모든 유형의 교육의 어떤 제도들은 implementing 하면 시행하고 있다, 이행하고 있다, 시행하다. 많은 창의적인 접근법을 뭐로써? 중요한, 크리티컬은 비판적인인데 이게 중요한이란 뜻도 있고 비판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비크는 원래 탈 것, 그러니까 타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가는, 비크는 자동차 이런 탈 것인데 이게 하나의 means란 뜻으로 쓰여요. 수단. 뭐를 얻기 위한 이러한 오브젝티브. 이러한 오브젝티브는 뭘까요? 이런 목적이야.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들은 뭘까요? 앞에 나온 거겠죠. 아까 뭐가 나왔죠? 요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뭐예요? 수단으로서 여기서 지금 쌤이 하나 건너뛰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봅시다. 더 높은 모든 유형의 더 높은 교육 어떤 기관들은 시행하고 있다. 많은 창의적인 접근법을 뭐 하기 위해서 혁신을 facilitate는 뭐 실행하다, 이행하다, 혁신을 이행하고 문제 해결하고는 또는 어떤 발견 이런 것에 대한 창의적인 수많은 접근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대학생 연구를 CAS니까 A를 B로 간주하다. 뭐로서 간주하고 있어?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뭐를 위한 이러한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럼 잘못했네. 이러한 목적은 이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뭐예요? Facilitate innovation, problem solving, discovery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 있는 objectives겠어요. 이런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연구를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말은 역시 이것도 주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3번만 좀 떨어진 겁니다. 쌤이 처음에 이 these are objectives를 한 줄 빼고 해석해 가지고 지금 좀 헷갈렸네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지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1분 30초만 주겠습니다.
자, 볼까요? 좀 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너무 덤벙덤벙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 사회학과 클래스를 보냈다. 학급을 보냈다. 학생들이겠죠. 자기 사회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어떤 학교에 보내서 어떤 학교? 이 빈민가, 슬럼은 빈민가죠. 뭐 하려고 보냈냐? 레코드를 기록하게 하려고 뭐를 케이스는 사례입니다. 사례. 물론 케이스는 상자라는 뜻도 있는데 사례 역사 뭐에 200명의 청소년들의 어떤 사례별로 쫙 그들의 역사를 살아온 것들을 기록하도록 슬럼가에 있는 학교에 자기 사회학과 학생들을 보내서 조사를 하도록 했어. 그 사회학과 학생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각각의 소년이 어피어는 나타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보이다 그런 말. 뭐처럼 보였어요? 둠드 여기 이디를 붙였었습니다. 원래 둠은 운명이에요. 운명. 그럼 동사는 운명을 짓다 그런 말인데 이디가 운명을 타고나게 된 것처럼 보였다. 어떤 운명이냐? 블리크 우울한 미래의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였다. 근데 20년 그 이상이 지나서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아마 이제 세월이 20년 이상 지나갔으니까 그 교수는 은퇴하고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이 연구를 물려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그 사회학과 학생들에게 보냈어요. 뭐 하도록? 알아보라고, 알아내라고. 도대체 이 20년 동안 이 200명의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전체적인 시제는 센트, 과거인데 여기는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낸 것은 과거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전 20년 전부터 그때 20년까지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180명이 뭐 하고 있어? surviving. 여전히 살아있는 그 180명 중에서 그런 말이죠. 그 이웃에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있는 180명 중에서 이 모든 그 청소년들이 had achieved 이미 성취했더라. 이게도 과거 완료 썼어요. 특별한 아주 특이한 성공들을 다 이미 성취했더라. 의사, 변호사, 아주 생산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그 교수는 이게 주어고 동사는 뭐예요? 커머 있으니까 이거겠죠. 인터뷰를 했다 이 말이겠죠. 그 인터뷰한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해봤어. determine 하면 결심하다, 결정하다인데 결심하게 되었다 이 말. 이게 지금 분사구문 이 사이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로 seemly 겉보기에는 overwhelm 압도적으로 아드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트는 때리다는데 물리쳤었는지를 여기도 과거 완료 시제했어요. 쳤었는지를 알아보기로 결심을 하고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드는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드는 이상한, 아드 하면 이상한, 또 홀수란 뜻이 있어요. 짝이 안 맞으면 이상하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 seemingly 겉보기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이상한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빈민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압도적으로 안 좋은 어떤 상황들 bad situation을 가리키겠죠. 이거를 다 물리쳤다라는 사실을 알아보기로 결심을 하고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보려고 결심을 하고서 그 교수는 인터뷰를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각각이 크레디트는 원래 신용이란 말이고 믿었다는 말이죠. 그 같은 특별한 선생님을 크레디트. 그러니까 나 어떤 선생님 때문에 나 마음 잡고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성공했다. 다 한 선생님을 지목한 거야. 그 선생님한테 크레디트를 돌렸다. 공을 돌렸다. 그 사람 공을 돌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잠재력을 had seen 이미 봤어.
광활리가 또 썼죠. 뭐에 있어서 그들 각각에 있어서 엄청난 잠재력을 이미 본 그 어떤 선생님이야.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나중에 너는 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 선생님의 기대감. 코마 또 찍었어. 또 어디 있나 보세요. 여기. 그럼 이게 기대감들 이게 주어고 드로브 몰아갔다. 그녀를 이 선생님의 기대감들이 이 학생들을 활발하게 너처하고 서포트하도록 이미넌트 그 절박한 성공을 그 자기의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그들이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빈민가에 있었으니까 그 절박한 성공을 뭔가 nurture는 뭐라고? 양육하다, 기르다 그런 말이에요. 쉬운 말 나오면 educate예요. 교육하다예요. 그냥 케이션이 아니고 케이트. 그러니까 활발하게 그 자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절박한 성공을 뭔가 교육시켜주고 길러주고 서포트 지지해주도록 학생들을 몰아간 거죠. 막 기대감이 expectation.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부터 refrain은 삼가하다. 삼가라는 것은 그걸 안 하기로 한 거죠. 너무 많은 기대감을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예기치 unexpected니까 기대하지 못한 결과 misjudgment 잘못된 판단에 예기치 못한 결과. 3번 모든 satisfaction은 만족이니까 모든 불만족 뭐에? 기대감으로부터 모든 불만족이 기대감으로부터 일어난다. 4번 사례 연구 아주 강력한 창의력이 있는 힘. 사례 연구가 아주 여기서는 강력한 힘이다. 사례 연구가 포인트는 아니죠. 그 다음에 genuine 하면 진짜의 그런 말입니다. 진짜 기대감. 어떤 진짜 기대감이라는 말은 진심으로 하는 기대감이겠죠. 그것이 위대한 성취의 씨앗이 됐다. 이게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했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또 빨리 가네요. 3번 읽어보십시오.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는 어떻게 풀으라고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간다? 반드시 거의 모든 문제의 빈칸에는 이 글에 어떤 핵심적인 주제와 연관이 있는 표현이 들어가야 좋은 문제다.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말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between A and B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A and B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그러면은 여기 A는 어떤 사람이냐? 유럽에 있는 Gentiles. 원래 Gentile 하면은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방인은 여기 나와 있죠. 비유대인. 유대인을 영어로 Jews라고 하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치의 그 독일의 나치로부터 유태인들을 하버는 원래 항구란 뜻인데 이렇게 몰라도 그냥 나치로부터 그랬으니까 나치로부터 유태인을 구해내줬던 그런 의미로 쓰이겠죠. 근데 이 숨기다란 뜻입니다. 항구는 뭔가 딱 거기에 배를 정박하니까 숨기다.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숨겨줬던 유럽의 비유대인들과 또 그렇게 숨겨진 적이 없는 그냥 유럽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레스큐 하니까 구출한 사람, 레스큐 하면 구출하다니까 구출한 사람은 여기서 유로피언 젠타일스를 가리키겠죠. 이렇게 유태인들을 구해낸 사람들은 나중에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아주 가까운 그 어린 시절의 교제, 친밀한 교제. 누구와? 더 많은 사람들. 어떤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야?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이겠죠. 유태인들은 종교가 좀 특이하고 사회적 계층도 자기들하고 달랐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과 왜 어소시에이션을 보내게 됐냐면 이 사람 비유대인인 유럽 사람들이 나치로부터 유태인들을 구해내 왔어요. 1학년 영어 교과서에서도 나왔는데 기차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빼냈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갑자기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 집집마다 이제 흩어놓고 받아가지고 입양을 받던지 아무튼 받아서 같이 키웠는데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크게 됐겠죠. 그래서 얘네들과 아주 친밀한 어린 시절의 교제를 보냈는데 이러한 사회계층과 다른 사회계층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출한 유태인들이에요. 더군다나 뭐예요? 점점 성장해 가는 동안에 그들은 느꼈어. 일종의 친밀감을 느꼈어. 친밀감. 어떤 친밀감? 더 넓고 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꼈어. 이것도 바로 유태인들을 집에 데려옴으로써 경험하면서 얻은 것들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글에서 중요해요. non-rescue. 전혀 그렇게 유태인들을 구해내지 않은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느꼈던 것보다, not only 부정어구 나오면 도치 된다고 그랬죠. 이게 주어인데 지금 원래는 was expanded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팽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우리라는 감정을 팽창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뭐와 관련된? 그들의 결정과 관련된. 그러면 그들의 결정이 뭐냐?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전쟁 기간 동안에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과 관련된 우리라는 감각과 그것이 팽창되어지게 했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받았을 때 이제 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인터뷰가 되어졌을 때 이 구출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인터뷰를 받았으니까 지금 분사구문에 인터뷰도 수동적인 의미인데 when을 써서 어떤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준 거예요. 이 유태인들을 구해준 사람들은 여전히 도와주고 있었다. 누구를 도와줘? 더 다양한 사람들과 코우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조직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여기서는 꼭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그랬던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너무 좋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 있더라. 이런 모든 것은 암시해 줍니다. 뭐를? 일종의 좋은 충고를 해주고 있어.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프로스펙트는 앞을 보는 거니까 전망이죠. 전망이 있는 부모라는 말은 지금 부모가 아니고 앞으로 부모가 되려는 사람, 장래의 부모가 되는 장래 부모들. 이게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을 나중에 브로들리 폭넓게 charitable nature, charit 하면 자비, 자선이니까 charitable 뭔가 자비심이 있는 nature, 자연이 아니고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비심이 있는 성질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미래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뭔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있다.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접촉을 해라. 가정에서. 그럼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가정에서 긍정적인 접촉을 하도록 해라. 뭐로? 그러면 답은 요것을 모아놓은 게 답이 되는 거예요. 1번. 그들이 유전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 유전적 관련 있는 사람은 자기 조상이나 자기 핏줄만을 이야기하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기꺼이 다른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을 가리키냐, 단순히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을 가리키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caregiver는 돌보는 사람들, 어떤 거를, 이 감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을 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개인들, 넓은 스펙트럼은 빛을 이렇게 딱 비치면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로 빛이 쫙 퍼져요.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스펙트럼은 우리말로 하면 레인지, 범위예요, 범위. 배경, 넓은 범위의 배경으로부터 온 개인들이 있는 집에서 접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놀이친구, 많은 시간을 서로의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놀이친구. 답은 몇 번이겠어요? 4번.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4번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쉬우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런 말 해본 적 있냐? 방이 엉망이야. 방 좀 치웠으면 좋겠어. 게임하기 전에 방이나 먼저 치우고 게임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그러면 궁금하냐? 왜 그러면 자녀들이 여기서 C는 자녀 같아요. 자녀가 was told 말해진 거니까 하도록 말해진 것을 왜 하지 않는지 당신은 궁금하냐? 당장 그리고 웃으면서 딱 하지 왜 그걸 안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ununilateral, un이라는 말은 just one, 하나라는 말이야. 하나. lateral은 측면이야. 자, 여러분 측면이 생기려면 보통 측면이 있으면 두 군데가 생겨요. 어떤 면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한 측면만 있으면 한쪽만 있어요. 양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일방적인 그랬어요. 여러분은 일방적인 결정을 해버려. 그러면 이 자녀는 그거를 수행하도록 기대돼.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의 틀에 따라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놓고. 여러분 기준도 다 정해놓고. 부모님이 잘 그러죠? 자, 왜냐하면 결국 내가 부모야. 내가 부모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이런 태도는 그러나 실패한다. 고려하지 못한 거야. 아이의 관점을. 그래서 여러분은 무시한다. 뭐를?
여러분 자녀의 생각과 감정과 필요와 가능한 해결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이 말이죠. 뭐야? 방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그냥 그녀가 여러분을 존중하거나 어떤 선의를 잃게 되게 될 그런 위험성에도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평거리고는 그 저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결과다. 뭐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이 선택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야. 어떤 선택이야? 그녀의 인푸트, 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어떤 모티브죠. 동기. 자녀의 동기 없이 뭔가 시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그렇게 온 거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쉽네요. 4번이겠죠. 일방적인 결정과 기대가 아닌 자녀의 관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쌤이 앞부분이 좀 길어서 오늘 강의가 길어졌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곧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